자, 엔비디아 2월 21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이 되겠고요. 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4.58달러를 제시했어요. 과연 이번에도 월가의 예측을 뛰어넘을 것이니까 초미의 화두가 되고 있죠. 사실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을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엔비디아는 2014년부터 주당 순이익을 미스한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의 확률이 거의 97%가 넘는다는 건데, 아니 이대로라면 실적 발표 때 더 떡상한다는 말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뉴스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옵션 트레이더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괴물 같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남겼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의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배송 기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자, 지금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월가에 돌고 있는데 이 소문의 진위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숨겨진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옵션 분석 서비스인 ORAT라는 회사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콜과 풋 옵션을 분석을 합니다. 자, 이거 정확히 말하면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해서 보기만 해도 상당히 토 나오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자, 뭐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을 딱 추측을 해보니까 대략 3년간 평균 6.7%, 그러니까 이제 실적 날 하루에 6.7% 정도 주가가 변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는 더 충격적인 게요. 무려 11%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본 모형에는 또 9.5%라고 돼 있길래 이 9.5%라고 봤을 때 상단은 794달러,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657달러. 말 그대로 이날은 그냥 롤러코스터 제대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대형주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무려 세계 시총 4위 대략 2천조 원이 넘는 그 정도의 큰 이런 빅 마켓캡이 하루에 뭐 10%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는 이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미국 주식의 가장 주도주가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AI 열풍의 핵심이며 엔비디아가 진짜 소액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주가가 뭐 70%씩 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풍이 불고 있어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거기다가 또 공교롭게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 이 FOMC 회의록이 2월 22일 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CPI가 다시 올라오면서 많은 혼란을 시장에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FOMC 회의록이 생각보다 거시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될 예정이에요.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이 변동성을 꼭 조심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자,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보면서 참 놀란 게 2년 사이 주당 순이익 예측치가 무려 한 6배에서 7배 가까이 오른 게 보이시나요? 자, 이런 거 보면 주가가 그만큼 오른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최근에 루프 캐피탈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1200달러로 조정을 했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다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25년 예상 주당 순이익이 대략 40달러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게 24년 2월 주당 순이익이 4.58달러. 자, 이대로 간다면 24년에는 대략 한 30달러 EPS가 나오겠죠? 그런데 25년 주당 순이익이 40달러가 된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멀티플 30, 그러니까 이제 PER을 30배 적용했다는 건데 이것도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치고요. 현재도 지금 3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엔비디아의 추세 성장이 꺾이지 않은 걸 가정했다는 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 있었던 아주 중요한 뉴스예요. 엔비디아의 배송 기간, 이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주문을 요청하고 배송받는 시간까지 리드 타임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어요. 원래는 11개월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3에서 4개월 정도로 상당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엔비디아 AI 반도체인 H100,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대기표를 뽑아야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얼마나 구하기 어려웠으면 어떤 기업에서는 이 H100이라는 GPU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차입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수요가 넘쳤는데 이제 이 리드 타임이 줄었다는 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건 첫 번째로 이제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줄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 캐파가 많아져서 원하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럼 먼저 H100 수요가 감소했다는 그런 주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엔비디아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컴퓨팅 파워는 충분하게 갖췄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걸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죠.
실제로 26년에서 27년이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습이 거의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굳이 거대 언어 모델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H100 GPU를 구매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겠죠. 이 의견 들어봤을 때 꽤나 합리적인 의견이 맞아요. 그렇게까지 설비에 과투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터넷에는 학습할 텍스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실제로 오픈 AI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라라는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이 인공지능 모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꿔주는 모델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처음에 커뮤니티 올라왔을 때 이거 누가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장난이다 라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AI가 텍스트 한 줄이면 이걸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딱 3년 전에 커뮤니티 반응이 어땠냐면요, 몇 년 안으로 이제 텍스트로 사실적인 비디오를 만드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말이 안 된다. 아니 저도 그때까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디테일이 엄청나요? 도무지 AI가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물리적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워질 때 잠깐 보면 반사되는 것까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발전의 속도와 크기가 감히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오픈 AI에 있는 소라 리서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정말이지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오픈 AI 하면 이제 GPT-4,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텍스트 모델에 있어서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비디오마저도 그들이 정복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판매된 H100으로 이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을까? 자, 어림도 없는 소리겠죠? 텍스트를 학습하는 데는 27년이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비정형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학습하려면 지금 컴퓨팅 파워로는 2045년이 돼도 안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자, 바꿔 말하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이번 소라를 보고 많은 기업들이 또 느꼈을 거예요. 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당장이라도 더 사와야겠다. 자, 지금 제정신 박힌 CEO라면 지금 뭘 해야 되냐? 무조건 AI에 투자해야 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앞으로의 기업의 운명은 진짜 AI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수요가 공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는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할 거예요. 자, 24년 지금 이제 상반기에 H200이라는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구조의 B100 GPU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H200 같은 경우는 H100보다 거의 2배 정도 성능이 높고 B100은 거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대기업에서 이걸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빅테크의 CEO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치킨 게임에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AI 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초입 부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기간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또 있었죠. 공급이 훨씬 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TSMC에서 3나노 공정을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에서 칩을 만들 때 쓰는 패키징이 보통 이제 COWOS라는 현존하는 가장 고난이도의 그런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TSMC에서 이 COWOS 캐파를 거의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충분히 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배송 기간이 줄어든 거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건 조금 단순한 측면의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 재무제표 중 RPO, Residual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잔여 수행 의무인데 24년 3쿼터 보시면 이게 또 올랐어요, 오히려. 자, 이 잔여 수행 의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고객사에서 주문을 넣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 아직 갖다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 실적 때 재무제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성장이 고점에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너무 이르다고 보여요.